자, 오늘 소개될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제가 이 책을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책이 원서가 언제 나온 책이냐 하면, 저는 항상 책을 사면 원서, 외국 번역본 같으면 이 원서가 언제 출판되는 걸 항상 먼저 봅니다. 2020년 책입니다. 그러면 2020년 돼갖고 2021년 6월 9일 초판이 번역돼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가장 최신 정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어떤 책을 사면 체크하는 게 이 저자의 조금 나이를 먼저 볼 때가 많아요. 대략 나이를 이렇게 보고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40대가 쓰는 경우하고 어떤 분야에서 60대, 70대가 쓸 경우에는 뭐 독창성은 모르겠는데 포괄적 이런 거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책 이외에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글 있는 내 의식의 탄생.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산 지가 한 2주 됐는데 보자마자 아무 생각 안 하고 책 보통 사면 항상 넘겨보는데 페이지도 안 넘겨보고 그냥 샀어요. 그대로 말씀드려. 왜? 내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리는 내 저자인데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읽었는 브레인 책 또 한 20, 30권을 읽었을 것 같은데 브레인 책 중에 탑 5에 들어갑니다. 한 5권 선정에도 들어갈 정도로 명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책에서 그리는 뇌를 오히려 뒤에 잠깐 평가를 해놨어요. 그리는 뇌를 그 유명한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리는 뇌에 대해서 딱 한 줄 서평을 달았는데 걸작이다. 걸작이라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명확하다. 걸작이다. 딱 두 문장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리는 뇌를 읽고 야, 이런 종류한 이런 탁월한 책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서점에 갔더니 그리는 데는 나온 지가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읽은 지가 3년? 3년 됐나? 3년이니까 뭐 언제 꽤 됐어요. 근데 이 책은 바로 2020년 쓴 책이에요, 저자가. 그럼 물어볼 필요 없죠. 제가 예외적으로 책을 안 넘겨보고 곧장 사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저자의 책을 이전에 봤는데 많은 걸 배운 책은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서자마자 이번 주 해야 되겠다 하고 어제까지 대충 훑어봤는데 한마디로 대단한 책이요. 정보량이 빵빵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말이 뭐냐면 특이하게 보통 저자가 글을 쓰면 어쩔 수 없이 이전 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기본 핵심 개념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글 읽는 책하고 지금 How we learn, 우리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는 중복되는 영역이 한 10%도 안 돼요. 거의 완전히 새로운 덩어리를 다시 공부하게 돼요. 자,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는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딱 다 읽고 나면 하나만 알면 돼요. 어디냐면 요거 있죠. 자, 보이시나요? 네. 배움의 뇌구동.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간단한 게 왜 간단하냐 하면 이 책은 마지막에 요 배움의 뇌기둥만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한다면 이 책은 거의 한 90%, 뭐 한 80%다 소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좋아요. 아니 쭉 책 읽는데. 자, 이 배움의 뇌기둥에 이 사람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뇌과학자인데 근데 주로 어느 쪽을 연구를 했나 하면 유아의 뇌입니다. 유아의 뇌에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뇌에서 문자, 글자를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먼저 이 저자를 언제 알게 됐나 하면 그리는 내나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우리 브레인을 읽겠다면 이 브로드만 해갖고 우리 브레인의 한 50개 영역이 뭘 한다. 브로드만 46번 뭐 이렇게 해가 다 공부했죠. 수도 없이 저 책에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요쯤 보면 그렇게 뭐냐면 워드, 폼, 에어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글자 형태를 지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워드, 폼, 에어리아라는 용어를 바로 붙인 과학자가 바로 이 드웬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브로인 전체 중에서 문자를 어떻게 해독하는 거 이쪽에는 세계적인 학자구나. 그전에 알고 있다가 그리는 내체를 봤더니 이게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갖고 이 사람의 그 학문이 그 인간의 문화라는 게 문화 이전에 뇌의 구조에 의해서 문화가 선택된다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내과학자가 아니고 굉장히 학문의 경계를 허물 정도로 굉장히 멀리 나가는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그 배움의 뇌 기둥 요걸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것만 어느 정도 따라오시면 이 책을 몰축 한 50%는 따라가는 것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의 큰 모티브는 뭐냐면 유아들의 뇌가 구체적으로 유아들이 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세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 이 유아의 브레인의 작동이 자, 여기 핵심입니다. 굉장히 학장성 있는 이야기인데 유아의 뇌가 어린애들이 보통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갓난애들입니다. 1살에서 2살 애들. 요때 갓난애들이 말을 배우고 세상을 지각하는 이 과정이 정확히 뭐 하고 갔나 하면 그게 바로 유아는 과학자라는 거예요. 과학자이다.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배우는 앙앙앙 우는 1살, 2살 문 애들이 엄청난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하는 방식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드디어 중요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실험 과정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데 거의 한 30% 요걸 이해하면 그냥 쭉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아의 1살, 2살 애의 신경 조직, 뇌 피질의 작용은 이제 밝혀진 지가 최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아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 잘 아는 피아제 알죠? 피아제, 몬테소리, 그 다음에 루소는 교육 철학인 에밀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에밀. 이게 루소가 이야기한 것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에 맡겨라. 자연스럽게 키워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연이 우리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랬는데 루소하고 피아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루소하고 피아제가 독창적이고 대단한 사상가들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1살, 2살 어린애들의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걸 그때 당시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이 갖는 첫 번째 장점은 우리 뇌과학에서 가장 배움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단계 1살, 2살의 브레인, 갓난애들의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인류가 알면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핵심은 배움은 4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